자 형님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박수? 왜 난데요 박수? 좋은 일이야? 더 세게 더 세게. 오우야! 오우야! 뭔데? 뭐야 이게? PPL이라는 걸 받았지 않습니까? 오 진짜? 이거 좀 보는 거야 이제? 눈물 난다. 잠깐, 우리한테 돈을 주시는 물주의 이름이 훗몰이네. 훗몰? 훗몰? 뭘? 훗몰에서 우리한테 부탁한 물건은 일단 매트네. 매트? 네, 매트. 매트인데 장점이 미세먼지가 어쩌죠. 몰라. 나는 모르겠어. 뭘 몰라요? 저는요 그냥 이 시승 중간중간에 제가 솔직하게 느낀 장점들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가 던지면 어떡해요 이거. 너무 의욕에 불탔나 봐요. 빨리 다리 밀어 다려 빨리. 이게 다 돈인데 이게. 아이고 씨. 우리가 이 재료로 가져온 차들이 있죠. K7 프리미어랑 그랜저 IG, 기아에서 나왔고 현대에서 나왔고 같은 급이긴 해요. 이 두 모델을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요즘 뭐 더러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대신 한번 타보면서 그 차이점들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느껴보도록 하죠. 고고고. 잠깐만. 지금 우리 이 그랜저에 깔려있는 요 되게 짙은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초코 골드 에디션, 신기로 도입된 기존엔 없던 컬러래요. 검정색이 아닌 시트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실내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얘도 지금 그냥 흔해 빠진 검정색 시트 이런 거 말고 붉은기가 조금 도는 그런 매트를 깔았더니 실내 분위기가 그냥 검정색일 때, 순정 매트를 깔았을 때보다는 한결 더 고급스럽지 않아요? 잠깐만. 더워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더운 게 대수겠습니까? 할 일은 해야죠. 대수입니다. 그랜저 IG죠. 2016년 10월 달에 나왔으니까 거의 3년 됐어요.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 그랜저가 가지고 있는 위상은 정말 어떤 차가 나오더라도 뛰어넘기 쉽지 않죠.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온 대한민국 국민인데 제 삶에 있어서 그랜저가 얼마나 연관이 돼 있는지를 새삼 깨달은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6년도에 1세대 그랜저가 태어났대요. 갓그랜저 있죠. 옛날에 그 깍두기 아저씨들이 많이 타고 다니시던. 그때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1992년도 그때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또 6년 그러면 1998년이죠. 이 정도면 그랜저 한 대 사셔야, 다음 차는 그랜저로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꼴랑 2년 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꼴랑 2년 반인데 차이가 확 나요. 이 전체적인 구성이 이상하다기보다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2년 전 차 같은 느낌이 나죠. 대표적인 예가 후방 카메라 화질 같은 거. 얘는 지금 USB 포트도 1개 있는데 K7은 제 기억에 2개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시승차로 받은 K7은 노블레스 트림, 그러니까 K7 2.5L 중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입니다. 그랜저 IG는 프리미어 트림이에요. 그래서 최상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점은 감안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랜저는 엔진이 3.3 있고요, 3.0 있고, 2.4 있고, 그 다음에 디젤 있고, LPG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2.4 가솔린 모델이에요. 개선된 세타2 엔진이 들어가 있고, 사실 가솔린 190마력 딱 요만한 차를 움직이는데 마지노선 같아요. 그렇게 높지 않은 마력에도 불구하고 이 덩치를 움직이는데 충분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세타2 엔진이 현대자동차로서는 정말 잠자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세타2 하면 경기하고 경기하고 일어날 정도로 아주 아픈 기억이 많은 그런 엔진이죠. 아픈 상처죠. 네, 과거 2011년도부터 그 후로 조금 생산됐던 소나타에 한해서 막 리콜도 있었고, 또 왜 국내 소비자들한테는 리콜을 안 해주냐 이런 욕도 많이 들어먹었었고, 네, 품질 문제 때문에도 골치를 많이 썩었었고, 그랜저 IG가 나오면서 그때도 세타2 엔진을 또 넣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야 세타2 또 넣어? 막 그랬었거든요. 네. 기존에 있던 세타2 엔진의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그 뒤로 사실 뭐 매스컴에 보도될 만큼 큰 문제는 없었죠. 지금 변속기는 자동 6단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다단화 추세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위급 모델에는 8단을 넣어줬지만, 네, 이 2.4는 그래도 엔트리급 엔진이잖아요, 그랜저에서.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차별을 둬서 6단을 집어넣었었죠.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반응이 엄청나게 느립니다. 봐봐요. 지금 다운하면
되게 여유롭죠? 그렇네요. 아주 여유롭게 변속을 하고요. 대신 여유롭게 세팅이 된 만큼 더 충격은 없어요. 뭐 6단이라고 해서 막 무슨 불편하거나 요 정도에서는 조금 다음 단으로 변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있다거나 그런 갈증이 딱히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단한 된 차를 타보면 그때는 요게 더 좋긴 하구나, 그걸 그때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죠. 딱히 주행 성능에서는 그렇게 흠도 없고요. 딱 무난하지 않아요? 일단 엔진 변속기 승차감까지만 놓고 봐도 아무나 타도 편하고 잘 나간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짜 보통의 차. 감남을요 누가 타도 그렇죠.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차가 이런 소나타, 그랜저 이런 차잖아요. 네. 그런 요구 조건에 맞춰져서 만들었습니다. 부합하도록 만들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차는 리뷰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할 말이 없어요. 특징이 없으니까. 저도 K7과 그랜저를 연이어서 몰아보니 그랜저가 조금 젊은 취향이긴 한 것 같아요. 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에 K7과 그랜저의 주행 성능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랜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의 맏형이었어요. 지금 그랜저 IG가 나올 때 그 시절의 현대자동차의 라인업을 들여다보면 예전에 그랜저가 가지고 있던 그런 포지션은 이제 제네시스 라인업으로 충당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랜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좀 점잖은 이미지를 벗을 수 있었고 충분히 젊은 에너지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죠. 근데 기아자동차는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K9, K7 이런 차들이 옛날 그랜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야만 하고 그 젊은 양념을 좀 집어넣기가 부담스럽죠. 렌트카로 받았던 그랜저 IG, 그때는 LPG였어요. 캠리 하이브리드랑 비교 시승할 때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한번 탔었고요. 그 당시 기억으로 보면 그랜저가 상당히 절대 딱딱한 승차감은 아니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지난번에 탔던 LPG랑 비교를 해보면 그때와 느낌이 달라요. 그때가 좀 더 구름이를 달리는 느낌이었던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진짜 구름 타고 가는 것 같다고. 부드러운 승차감의 끝에 있는 것 같다. 조금씩 더 좋아진 느낌? 저희가 얼마 전에 K7 미디어 시승회 때 K7을 3.0 모델을 시승하면서 그랜저 대비 조금 더 통통 튀고 딱딱한 느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야 그랜저가 더 딱딱하지 않아?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희가 탔던 그랜저는 17인치 휠을 신고 있었고 K7은 19인치 휠을 신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K7이 딱딱하다고 느꼈지만 만약에 같은 사이즈의 휠을 신고 있다면 기본적인 하체 세팅은 그랜저가 더 단단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 타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그랜저 IG는 여기까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최신 차인 K7에서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 네, 저희가 바로 K7으로 넘어왔습니다. 신기하죠? 2.5 가솔린 모델로 옮겨 탔어요. K7 2.5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스마트 스트림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기존 2400cc 세타2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이고요. K7을 통해서 처음 선보인 엔진입니다. 스마트 스트림이 요즘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새롭게 밀고 있는 엔진 브랜드 이름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스마트하게 변했느냐? 기아 자동차의 설명에 따르면 GDI와 MPI 방식을 모두 적용했고요. 통합 열관리 시스템도 역시 적용했으며 쿨드 EGR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이 GDI 방식 같은 경우에는 직분사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실린더에다가 연료를 직접 뿌려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연료의 분사량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배기량 대비 출력이 높고 연비까지 좋습니다. 대신 이 소음 진동이 조금 높아지는 단점이 있고요. MPI는 실린더에 직접 연료를 뿌려주는 게 아니고 흡기 포트에다가 연료를 뿜어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DI 대비 출력이나 토크는 낮아요. 대신 조용하고 진동도 적죠. 그리고 GDI 대비 상대적으로 연료에 대한 민감도도 좀 둔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두 가지 연료 분사 방식을 이 스마트 스트림 G2.5 엔진은 둘 다 썼는데 어떻게 나눠서 쓰느냐? 저부하 환경,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았을 때, 속도가 느릴 때, 이럴 때는 MPI 방식을 써서 진동과 소음을 줄입니다. 가속 페달을 깊이 밟았을 때, 고부하 환경에서는 GDI 방식으로 전환해서 쓰는 거죠. 체감은 그럼 어떻게 다가오느냐?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138cc가 더 커졌고요.
8마력이 높아졌으며 0.7kgm가 강력해졌습니다. 그럼 그게 느껴지느냐? 그랜저 2.4 17인치 휠을 끼운 모델보다 K7 2.5 19인치 휠의 모델이 약 40kg 정도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8마력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안 날 수 있거든요. 나는데 이게 수치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세팅 때문에 나는 느낌? 세팅이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랜저 IG가 이 K7보다 출력이나 이런 면에서 더 낮은데도 불구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좀 더 시원하게 나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반대로 K7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속 페달이 조금 더 헐겁고 좀 더 깊게 밟아야 더 나가는 것 같고. 저도 역시나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 수치상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같은 정도로 세팅을 했다? 과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이일까 싶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거보다는 차이가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건 분명히 세팅의 차이이고 또 그 세팅의 차이가 그랜저가 조금 더 젊은 느낌이고요. K7이 조금 더 아저씨 취향입니다. 그랜저는 운전자의 머리가 있고 네. 엔진이 있고 바퀴가 있고 이 세 영역 사이를 고무줄로 묶어놨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 고무줄이 조금 짱짱한 고무줄이에요. 네. 근데 K7은 운전자의 두뇌, 엔진, 바퀴 사이에 고무줄이 조금 더 느슨한 고무줄을 쓰지 않았나. 운전대 돌아가는 느낌도 그렇고 하체 느낌도 그렇고 아까 저희가 차 갈아타고 주차장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네. 빠져나오면서도 달라. 한 10m 달리는데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봐봐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소리도 얘가 더 부드럽습니다. 아까 그랜저에 달려있던 2.4 엔진의 소리는 약간 더 고동이 살아있었거든요. 네, 조금 더 묵직한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근데 얘는 약간 더 모터에 가까운 소리. 그리고 RPM이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도 봐봐요. 쿡! 자, 이제 하잖아요. 이 느낌이 아까 제가 고무줄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엔진은 응 하고 가는데 그게 실제 가속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상당히 낭창낭창합니다. 엔진은 응 하는데 실제 가속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일단 운전 재미는 확실히 그랜저 쪽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 스트림 G2.5 엔진이 2.4를 대체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연비거든요. 그렇죠. 연비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지금 그랜저와 K7 완벽하게 같은 코스를 달렸기 때문에 이따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네. 얼마나 연비를 다르게 보여줄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K7이 최신 차니까 화면도 그랜저 IG랑은 비교할 수 없이 대화면인데다가 대화면인데도 화질이 훨씬 좋고 풀 HD 기반의 와이드 타입 시원시원한 센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딱 요만큼만 올려놓고 보더라도 정말 이게 3년밖에 차이 안 나는 동급 차의 실내인가? 달리고 돌고 서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능력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수십 년 전의 차나 지금 차나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전자장비가 좋아지는 것만큼의 발전 속도는 아니에요. 역시 차에서는 이런 전자장비 부품이 정말 나이를 빨리빨리 먹는구나. 그리고 또 신형 그랜저에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이런 방향지시 등을 넣었을 때 카메라로 보여주는 후측방 모니터링 시스템. 확실히 이런 거 보면 K7이 확실히 신차니까 그렇죠. 최신에 나온 차니까 이런 첨단 기능 등도 이런 건 K9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네. 와이드 디스플레이 아래로는 쭉 그 토글 방식이라나 이런 거고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버튼들이 여기 있는데 뭐 쓰기도 직관적이고 좋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예요? 나무? 공기 아. 청정 모드라고 돼 있네요. 요즘 미세먼지가 하도 문제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공기청정기 있으면 물론 좋죠. 근데 그보다도 자동차 실내 공기질을 좌우하는 건 매트죠, 매트. 잠깐만 훅물에서 만든 매트를 까신다면 자동차 실내 공기질을 아주 청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거예요. 풋물에서 만든 코일 매트의 장점이 뭐냐면 라면처럼 생긴 코일 사이로 밖에 나갔다 차에 타면 신발바닥에 온갖 이물질이 많이 붙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코일 사이로 다 떨어집니다. 그냥 일반 순정 매트 같은 경우에는 그 털들 있잖아요, 카페트. 그 사이에 그게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발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다 먼지로 바뀌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풋물에서 만든 코일 매트를 까시면 그런 실내 공기질 걱정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죠. 차를 구입한 지 이제 2년 2개월, 이렇게 2년 넘게 타다 보니까 이 매트 있잖아요. 매트 그 발뒤꿈치가 닿는 부분만 털이 해졌어요. 그 가속 페달 있는데 발을 항상 이렇게 놓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오른발 뒤꿈치 부분 거기만 카페트가 이렇게 다 누웠습니다. 형 당장 순정 매트 버리시고 흙몰에서 만든 코일 매트 까셔야겠네요.
왜요? 뭐 다른 게 있어? 아 당연히 다르죠. 이 훔볼에서 만든 코일 매트는요, 그 형 같은 그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 뒤꿈치가 닿는 부분에 고무 재질을 깔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털이 없죠? 그러니까 털이 누울 일도 없는 것이죠. 뭐 내구성이 좋은 소재로 마감을 했을 테지. 그러면 오랫동안 써도 여기가 해질 일도 없을 테고, 발 뒤꿈치가 이 가속 페달을 놓는 자리 딱 그 자리에서 벗어날 일도 없고요. 그럼 안전 운행에도 도움이 되겠죠. 잠깐만. 이 엔진 말고도 큰 차이가 하나 남았죠. 바로 변속기. 네. 저희가 탔던 그랜저는 6단 자동이었고 얘는 8단 자동이에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변속기인 것 같죠. 뭐 연비상으로도 분명히 이점이 있을 테고요. 보나마나 훨씬 그 엔진이 좋아하는 토크 영역대에 머무를 수 있는 변속기잖아요. 네. 훨씬 더 유리한 영역대에 머무를 수 있죠. 체감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아까 그랜저에는 없던 패드시프트가 달려있어요. 네. 네. 그리고 재질도 나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으로 변속을 해볼게요. 4, 5단, 4단, 3단, 3단, 4단. 상당히 여유롭거든요.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그랜저 6단과 이 K7의 8단 매뉴얼로 변속했을 때 그 기어가 바뀌어 들어가는 속도만큼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네. 제가 느끼기엔 뭐 굳이 따지자면 얘가 조금 빠른가 싶기도 한데 아니, 뭐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둘 다 너무 여유롭게 변속을 해주는데 운전 재미보다는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차이기 때문에 저는 얘가 변속 속도가 느리다고 흠잡고 싶진 않습니다. K7은 이렇게 K7 프리미어로 진화를 하면서 8단 자동 변속기를 이 엔트리 트림인 2.5에도 넣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랜저는 2.4까지 아직 6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K7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랜저 신형이 나오면 걔는 아마 K7보다 더 많은 트림의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차별을 해요. 선화 취급을 받아왔죠. 투싼과 스포티지 때도 그랬었고요. 항상 보면 그런 식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우울해졌네요. 한번 쓰다듬어 줘야지. 힘내 K7. 네, 박준 기자님.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 해가 졌어, 해가. 막히는 길을 뚫고 저희가 도착을 하긴 했습니다. 네. 여기 만남의 광장 휴게소인데 전쟁터예요. 아무튼 저희가 이 K7 2.5 모델과 네. 그랜저 2.4 모델 이 두 대를 가지고 장거리 시승을 마쳤습니다. 그렇죠. 그랜저 저희가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고 오해했었어요. 그렇죠. 그쵸. 근데 오늘 타보니까 K7 대비 좀 더 젊은 차네요. K7은 의외로 외모에 비해서 조금 더 아저씨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조금 더 느긋하고 편안하게 타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얘가 지금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이 그렇죠. 그랜저에 들어간 2.4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이잖아요. 네. 그리고 변속기가 6단에서 8단으로 바뀌었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연비 얘기를 할 때 이 네. 엔진과 변속기 말고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뭐 바퀴 크기, 인치수,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 네. 그 다음에 차량의 관리 상태, 날씨, 엄청나게 변수가 많은데 저희가 그걸 다 똑같이 맞출 수는 없고 애석하게도 지금 얘는 19인치가 들어간 노블레스 트림, 얘는 17인치가 들어간 프리미어 트림이에요. 감안을 하고 일단 연비를 넣습니다. 같은 주유기로 딸깍할 때까지. 그쵸, 같은 주유기로 같은 기준까지만 주유를 했다는 점. 네. 거의 같이 달렸는데 부득이하게 중간에 길이 한번 갈리는 바람에 너무 차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주행거리가 저는 오늘 262.4km를 달렸습니다. 저는 이 K7은 네. 266.7을 달렸어요. 한 5km 정도 오차가 네, 생겼네요. 차이가 나네요.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주유량은 똑같이 맞췄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연비를 계산해보니 얘는 리터당 네. 10.9km가 나왔습니다. K7은 10.2가 뭐지? 나왔어요. 10.2? 그럼 내가 이겼네? 그럼 0.7의 K7이 낮아요. 그쵸. 그럼 그랜저가 이긴 거예요, 오래된 모델인데도? 근데 그런가? 딱 그렇게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결론 그래요? 내리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바퀴가 2인치가 작잖아요. 그렇죠. 2인치 차이면 그 연비를 되게 크게 판가름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휠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또한 주행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뭐 공회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합쳤을 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연비가 이만큼 차이 났다고 해서 얘가 연비가 더 안 좋다, 얘가 연비가 더 좋다, 이렇게 누구의 승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어떤 차가 어떤 차보다 연비가 더 좋게 나왔다라고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여러 가지 제어표들을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왕 하는 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휠 크기까지 정확히 맞추고 또 공기압도 아침에 체크해서 출발하는 그런 비교 시등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 카랩 이광환 박지윤이었습니다. 안녕.